네, 안녕하세요. 제이쌤입니다. 이 강의는요, 우리 현재 계속 이어서 하는데, 15강, 선생님 이 강의에서 15강에서 6번, 그리고 10번, 요렇게 두 개 할 거고, 그리고 16강에 이제 글의 순서 파트거든요. 이제 16강에서는 4개가 있습니다. 3, 4, 9, 그리고 13번. 요렇게 총 이렇게 6개의 지문을 선생님이 강의에 한번 담아 볼까 합니다. 이해되셨죠? 선생님 말 나온 김에 시작할게요. 16강, 일단 15강에서는 6번이니까 여러분들 교재 여기 학평 애널리시스는 X라고 이렇게 이거 시험범위 아닙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서 이제 6번, 여기 6번 확인해 주시고 요거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가볼게요. 내용은 굉장히 쉬우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인간은 원래 향신료라는 것을 통해서 음식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바꾸는 유일한 생물 종이래요. 우리 인간이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 박테리아 성장에 어떤 억제하려는 그런 방법으로 향신료를 이용한 것으로 향신료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는 사실 생존과 직결된 진화적 요인 때문이다. 인간이 향신료 감미료를 왜 친다? 진화 때문에 우리가 생존과 직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내용은 이게 다고요. 선생님이랑 빨리 한번 가볼게요. 1번 문장입니다. We are the only species. 우리는 유일한 종입니다. 뭐 하는 유일한 종이냐면요. 음식에 시즌을 치는 유일한 종이래요. 우리 시즈닝 하다 알죠? 양념을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왜 하냐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주어 동사 나올 게 나왔을 때 문장을 늘릴 때 쓰는 게 컴마 ing 우리 분사 구문을 쓴다고 했죠. 인간이 이걸 왜 하냐면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altering 바꾸려고 한 거래요. 원래 그 음식을 with 뭐로 치냐면 아주 강하게 맛을 내는 식물의 부분으로 바꾸려고 한다라는 거야, 우리 인간이. 이게 어떤 말이냐? 우리가 소위 허브와 스파이스, 향신료라고 부르는 그러한 식물의 감미료를 일부러 치는 유일한 종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들은 뭐 한다고요? 의도적으로 음식을 갖다가 이런 양념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uite, 꽤라는 뜻이야. 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이 스파이스, 향신료에 대한 우리의 테이스트, 이 미각이라는 것이요. 아마 가지고 있을 건데 바로 중요한 말입니다. 진화적 뿌리 때문에 우리가 이걸 향신료를 치는 게 아닐까라는 점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높대요. 많은 스파이스에서 향신료들이 보통 have, 갖고 있는데 antibacterial properties, 항균성의 property가 뭐냐면 특성이란 뜻이야. 이거 외워야 돼. 특성, 속성 이런 뜻이야. 어떤 항균의 역할을 하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흔한 시즈닝 이런 조미료들이 such as 예를 들어 이런 거나 이런 거와 같은 흔한 조미료들이 뭐 하는 역할을 하냐? inhibit 억제한다, 금지시키다 이런 뜻이야. 이거 중요한 단어야. 뭘 억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성장을 막아준대요. 거의 모든 박테리아 같은 것들에 뭐든 우리 확인된이라는 요 pp가 이렇게 짧지만 뒤에서 앞을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4번. 그리고요, 이런 문화권들, culture, 어떤 문화권들이냐면 이 향신료에 대한 아주 헤비한 사용을 많이 하는 이러한 문화권들은 생각해보면 뭐 마늘이나 후추나 어떤 태국 음식에서 많이 쓰는 이런 향신료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문화권들 또 그리고 인도에는 생강과 고수 같은 걸 많이 쓰고요. 멕시코는 칠리 페퍼들을 많이 쓰는데 이런 문화권들은 할 때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주어. 그리고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야. 어디에서 come from 나온 문화들이냐? 보통 따뜻한 기후에서 나온 문화들이고요. 이런 따뜻한 문화는 어떤 특징이 있냐? 우리 where 같은 거 관계부사라고 하죠. 관계부사 뒤에 무슨 절?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 시험에서 얘를 which로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 기억하세요. 즉 이런 따뜻한 기후의 문화들은요. 박테리아의 spoilage, 부패라는 뜻이야. 부패. 모르면 외우자. 이런 부패들이 아주 큰 이슈인 곳이에요. 그래서 향신료를 세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이 무관한 문장이라서 우리는 해석을 안 할 겁니다. 이상한 내용이 나와서 얘가 빠지는 그런 문제였으니까 6번 갈게요. 아까 위에 그 따뜻한 기후랑 반대로 in contrast 반대로 가장 아주 lightly, 얇게, 약하게, 적게 향신료를 쓰는 그런 cuisine, 요리란 뜻이야. 이것도 모르면 외우자. 이런 요리.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 같은 나라나 아니면 북유럽 같은 그런 데에 좀 추운 지역 있죠. 걔네는 보통 어디에서 유래한 지역이냐면 좀 더 cooler한 climate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독특하게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 관심, 뭐에 대한? 이 맛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여기 삽입구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향신료의 이런 맛의 경우에서 한번 봤을 때 이런 인간에 대한 관심은 결국 turns out 뭐뭐라고 드러난다, 판명되었다 이런 뜻이야. 뭐라고 판명되었냐면 to have pp. 예를 들어 to 뒤에 이렇게 have pp를 쓰면 주절의 시제보다 어떤 과거 시제나 완료 시제의 표현을 강조해 줄 때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거야. 과거부터 여러분 have pp 알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냥 뭐뭐 해왔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뭐라고 판명이 되었냐? arise가 뭔 뜻이냐면 생겨나다, 발생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발생해 왔다라는 거야. 뭐 때문에 발생해 온 현상이냐? 일종의 문제다. 즉 사느냐, death, 죽느냐의 문제 때문에. 즉 생존의 어떤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났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가볍죠? 다음 우리 10번 한번 가볼게요. 우리 지금 15강의 마지막 이제 10번. 요거 한번 갈게요. 이 글 재밌어요. 주제부터 선생님이 읽을게. 자율주행 자동차의 성공 필수 요인이 있대요. 즉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때는 아주 이성적인 과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교통 상황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인간의 과정을 담아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글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한테 맡겼어요. 그럼 얘네들은 이성적으로 주행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잘 봐. 우리 자동차라는 건 선생님 그림 잘 못 그리죠? 자동차는 우리 인간이 하는 운전이에요. 인간이라는 거는 기계처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 자동차가 이 앞에 갑자기 휙 뛰어들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것까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고려를 하려면 애시당초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때 이성적으로만 만들면 안 되고, 그렇죠? 언제 불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인간적인 어떤 마음까지 고려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성공의 필수 요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1번 한번 같이 가볼게요. 인간의 프로세스, 인간이 생각하는 이런 과정은 다릅니다. 이성적인 과정과는 그거의 결과에 있어서 나왔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고의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성적인 로봇들이 해주는 과정이랑은 아예 differ, 다릅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문장입니다. 2번 문장 갈게요.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 어떤 과정은 rational, 이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경우에 말이냐면요. 그러한 것이 항상 맞는 일을 한다면 말이죠. based on, 뭐에 근거해서요? 현재 어떤 정보에 따라서 맞는 일을 그게 수행을 한다면 우리는 그럴 때 과정이 이성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 요 콤마 뒤에 기분이 있죠? 기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뭐뭐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라는 이러한 수거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 외워주시면 아주 해석할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냐면요. 어떤 이상적인 수행의 어떤 measure, 척도를 측정할 때 우리는 올바른 일을 적재적소에서 잘 했다면 우리는 이성적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in short, 요컨대 라는 말은 다시 말해, 짧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성적인 과정이라는 것은요. go by, 진행합니다. 즉 책에 나와 있는 교과서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이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적 과정이라는 건 assume, 이런 말을 가정하죠. 뭘 가정하냐면 그 지켜야 될 그 책이 실제로 항상 옳아야 한다라는 대전제 조건을 깔아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이성적 과정이다 라고 비로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4번 갈게요. 근데요, 여러분, 이성적 과정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과정이라는 말은 뭐냐? involve, 이런 말을 뜻해요. 인간은 본능이 있고요, 직관이 있고요,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변수들이냐면 반드시 교과서적인 이 책만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다양한 어떤 변수들이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간들이 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과정이란 건 and 그리고 may not even consider,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들로만, 즉 교과서로 쌓여진 그러한 기존의 데이터만으로만은 고려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 인간은 본능이 있거든요. 내가 본능적으로 어떤 차의 앞에 끼어들 수가 있고 막 내가 추월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예시로서 갈게요. rational way, 이성적인 방식. 어떤 자동차를 드라이브하는 이성적인 방식이란 건 항상 뭘 따라야 돼? 우리 법을 따라야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ikewise 요거는 갑자기 보행자 이야기가 나와서 문제의 정답이 아니었고요. 얘를 빼주시면 되고요. 7번 문장 갈게요. 그러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여러분 교통 있죠? 이 트래픽. 교통이란 거는 항상 이성적일 수가 없습니다. if 만약 당신이 그 법규를 정확히 따른다면 당신은 end up 결국 뭐뭐 하게 된다라는 동사야. 결국 뭐 하게 되냐면 stuck 꼼짝하지 못하는 이라는 pp야. 이 뜻도 외워놓으셔. 여러분들이 somewhere 어디인가에 여러분들이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만 열심히 법규를 따라서 지켰다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을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 다른 이상한 좀 말 쓰기 전에 또라이 같은 운전자들이 갑자기 여러분들의 막 운전을 방해할 수가 있잖아 옆에서. 그러면 이성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다른 운전자들은 그 법규를 정확히 따르지 않고 약간 무법자처럼 교통을 활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글의 주제야.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때는 따라서 must act 반드시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대요. 어떻게? humanly 인간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대요. rather than 오히려 뭐뭐라기보다 라는 뜻이죠. 오히려 뭐뭐라기보다 이런 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오히려 이성적으로 만들기보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문장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마지막 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우리 이제 한 장 넘겨서 우리 이번에는 15강에서 이제 16강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16강에서는 선생님이랑 지금 4개의 지문을 지금 같이 갈 거다.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가볼게요. 16번의 첫 번째 시험 범위는 우리 요 3번 지문부터 한번 같이 가볼게요. 간략하게 우리 이거부터 읽어볼게요. 우리 summary. 각국 그 정부의 핵심 목표인 식량 안보. 얘들아, 우리 정부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국가의 식량 안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자국 내 생산을 통한 자급자족과 수입의 병행을 같이 통해서 달성이 된다. 식량 안보 문제는 자급자족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수입도 잘 해야 된다. 이 두 개가 병행해야 된다라는 글입니다. 이해가 됐죠? 둘 중에 하나만 봐줘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바로 갈게요. government, 정부예요. 그래서 virtually라는 건 사실상이란 뜻이야. 이걸 해석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사실 모든 국가, on the planet, 전 세계 이런 정부는요. attach는 무슨 뜻이냐면 약간 원래 이런 뜻이야. 사전에 치면 붙이다, 부착하다 약간 이런 뜻이야 원래가. 그러니까 뭘 정부들은 붙이냐면 큰 중요성을 갖다 붙인대요. 어디에? 달성하는 것 쪽에 붙인다고 합니다. 바로 식량 security, 안보 문제를 달성을 하는 게 우선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 다 지워보면 여기서 좀 중요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거. attach A to B야. 그래서 요 to가 전치사 to라서 여기 뒤에는 요 ing라는 반드시 뭘 붙여야 되냐면 명사를 붙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동사원형 쓰면 안 된다. 요런 거 짧게 필기를 좀 해주세요. 식량 안보 문제를 항상 중요성을 둬야 된대요. 그리고요, 정부는요, 그래서요, 다양한 이런 메커니즘,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have been pp, 뭐뭐 되어 왔다라는 해석을 쓰려고 외국인들이 만든 현재 완료 수동이라고 합니다. 즉 개발되어 왔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 하기 위해서요? 실현시키기 위해서요. realize 이러한 목표를요. 2번 갈게요. 그래서 government 정부가 face 직면하는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 식량 어떤 안보를 하는 그러한 첫 번째 어떤 이슈는 얘가 주어예요. 바로 is 이다. 바로 뭐냐면 뭐부터 하는 거냐면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래요. ensure 얘 외워야 돼요. 보장하다라는 동사예요. ensure. 물론 영어 단어 정리할 때는 이렇게 풀네임으로 써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보장하는 게 먼저다라는 거야. 어떤 걸 먼저 보장을 해야 되냐? 세모 칠까요? 즉 adequate 충분한 양의 식량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resident 그 거주민 인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보장을 하는 게 먼저다. 3번 갈게요. 그래서 일부 정부들은요 have set 옛날부터 지금까지 설정해 왔습니다. 식량 무슨 전략? self-sufficiency 자급자족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걸 목표를 먼저 삼았답니다. 그리고요 이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컴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선생님이 해석을 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 말인 즉슨 그것은 means 의미합니다. 무슨 말을 의미하냐? 대세모. 즉 대부분이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not all 하면 전부가 아니더라도 이런 뜻이야. if not all 하면 전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자. 대부분이 전부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이런 식량이 이용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상태래. 한 국가 내에서. 알겠죠? 이런 걸 자급자족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 대부분의 식량들이 결국 comes from 어디에서 나온다? domestic. 외워야 돼요. domestic. 국내의 라는 뜻이야. 국내의 농업 시스템에서 나온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첫 번째, 식량 자급자족이 돼야 돼. 대한민국이 수입품에 의존 안 하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쌀 농사 짓고 당근, 뭐 돼지고기, 소고기를 만들어서 식량 자급자족을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4번 갈게요. However, 그러나 식량 안보는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식량 자급자족만을 요구를 안 할 순간도 생깁니다. Because 왜냐 하면요. 이 countries, 국가들은 뭘 할 수 있냐면 import, 수입하다라는 뜻이야. 수입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음식 아이템 같은 거를요. 뭐 되지 않는? 쉽게 프로듀스 되지 않는, 여기 PP를 꼭 써줘야 되겠죠. 어디에서는? 우리 자국 내에서는, 그죠? within이 뭐뭐 내에서잖아. 우리 자국 내에서 안 나오는 음식들을 우리가 수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번은 갑자기 농산물은 매우 민감하다 이런 말이 나와서 얘는 정답이 아니고요. 6번 갈게요. 아, 맞나? 아, 아니다. 우리 지금 ABC 문제니까 요거를 해석해야 되네. agriculture product, 농산물은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sensitive,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기후나 토양이나 다른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컨디션이냐면, 대신 꾸며줄까? 즉, 뭐 하는 경향이 있는? vary, 다르다, 달라지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다를 수도 있는 경향이 있는 조건. 나라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게 미국에서 날 수도 있고 멕시코에서도 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커피 안 나잖아. 하여튼 그런 거에 특히 있어서 농산물은 굉장히 민감한 품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국가, 매우 생산성이 높은 방금 위에서 나온 이 agriculture 뒤에 나와야죠. 농경 섹터. 그런 지역을 보유한 국가조차도 완전히 자급자족을 또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음식 식품에. 즉 이 말을 왜 해서? 어떤 나라든지 간에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수가 있다. 자급자족만으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7번 갈게요. 예를 들어 미국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은 depends on, 의존한대요. imports, 수입 품목에 의존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커피나 차나 바나나나 다른 tropical, 열대 지역의 어떤 제품들의 이 supply, 이 공급 때문에 수입품에 의존을 합니다. 미국조차도요. 그래서 in general, 일반적으로 the problem, 문제, 어떤 문제? assure, 보장하다라고 아까 외우랬죠? 즉, adequate, 적당한, 충분한 이란 뜻이야. 이런 충분한 음식의 supplies, 공급을 보장하는 이런 문제들은 결국 is solved,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ying on, 의존함으로써요. 즉, 이 글의 주제죠. 국내 생산, 즉 자족과 import 플러스 수입, 이 두 개를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병행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 이어서 16강의 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6강의 4번 summary부터 쌤이랑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스트레스는 우리 뇌에 있는 이 해마 중심으로 우리 뇌의 구조와 기능을 손상을 시킨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그리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반응에 취약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마, 손상, 스트레스 반응, 취약, 이런 말들이 핵심 단어들이 될 수 있고요. 영어 읽어볼게요. impact,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 어디에? 구조나 기능, 어디에? 이 뇌에 이런 영향들. 그리고 centered on, 어디 중심에? hippocampus라고 하면 얘가 해마란 뜻이야. 됐죠? 이런 영향을 다룬 글이다라는 걸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장 바로 갈게요. 선생님이랑. 스트레스는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 어떤 질환, 질병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자체의 어떤 structure, 구조에, 우리 뇌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주어랑 동사가 다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여기 쌤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치죠. 컴마 ing 분사구문. 그러면서 making 그냥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우리가 훨씬 더 likely to 뭐뭐할 가능성이 있도록 만든대요. 뭐할 가능성? experience 경험할 가능성. 아주 우리의 drained라는 영어 단어 필요한이라고 우리 외우자.
이런 피로한 뇌를 경험할 가능성을 더 만들게 된대요. 스트레스는 안 좋대요. 2번 갈게요. A number of는 많은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많은 연구들이 그래서 have been pp 기억나? have been pp가 나오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뭐 되어 왔다라고 해석할 때 쓰는 문법이라고 했어. 그래서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다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밝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요. 뭘 드러내기 위해서요?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건강한 사람의 뇌에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일어날 때요. 뭐 할 때? 그 사람들이 go through, 겪다라는 뜻이죠. 겪을 때.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무언가를 겪을 때.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 스터디, 연구가 demonstrate, 증명해 주었대요. 뭘 증명해 줬냐? 링크, 관련성이 있다. 뭐 사이에서의 관련성이냐면 줄어든 어떤 해마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거와 그리고 사람들, 얘가 A고 얘가 B가 되는 거야. 즉 오랫동안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뭐 해왔던, 이렇게 경험해왔던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연관성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왜 이런 연구가 왜 matter이 중요하다는 뜻이야? 왜 중요할까요? 5번 갈게요. 아마 이 뇌의 이 부분, 우리가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당신이 remain,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 별거 아니지만 이 help가 우리가 준사역이라고 하니까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나 우리 앞에 뭘 써도 된다? 이렇게 투부정사를 이렇게 to remain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원래 해마의 부분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냐면 resilient, 회복력 있는 이런 뜻이야. 회복력 있는. 이게 형용사야, 형용사. 회복력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보통 우리가 face가 얼굴이 아니라 직면하다는 뜻이죠. 직면했을 때.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 해마라는 부분인데 이 해마는 또한 is involved in, 관여하는데요. 우리의 해마는 우리의 mood, 우리의 기분 어떤 regulation, 조절도 담당하는 그런 해마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해마는 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도와준대요. 여러분들이 모니터, 감시할 수 있게 어떤 safety, 안전을, 당신의 환경, 주위 환경의 안전도 감시해주는 역할도 하고 해마는 store, 저장도 해준대요. 위험한 이미지들을 당신의 장기 기억에 이런 역할들을 해마가 해준대요. 그래서 당신들이 피할 수 있게 그것들, 해로운 것들을 미래에 그렇죠,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해마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요? 방금 앞서서 얘기한 그 해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수행을 합니다. as 뭐로서? 일종의 part, 부분으로서. 그 해마의 duty, 임무로서 한대요. 뭐 해주는 임무? regulating, 조절해주는 임무를 하는 거예요. 뭘 조절해요? 당신의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됐어요? 여기서 nervous system만 여러분 신경계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런 거 외우지 마. 얘가 교감의라는 뜻이고 얘가 부교감의라는 뜻인데 이거는 안 외워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관장을 해준대요. 그런데요, 벗이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들 chronic,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받으면요, 이런 것들이 confuse,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대요. 이 히포캠퍼스, 해마를요. 그러면서 이끈대요. 당신의 어떤 뭘 이끄냐면 결국 turning, 바꾸는 거에 이끌 수가 있대요. 뭘 바꾸냐? 신호를 바꿔버린대요. 이 코르티솔이라는 우리 뇌의 화학 물질이거든. 코르티솔의 상태를 on, 켜는 쪽으로 바꾼대요. 뭐 하는 거 대신에 코르티솔을 off, 끄는 것 대신에 코르티솔을 이렇게 켜버린대요. 여러분, 코르티솔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중립적인 게 좋을 수가 있는 건데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받게 되면 코르티솔이 뭐가 되냐면 코르티솔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막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더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제 볼까요? 여러분 위에서 지금 주어 동사 나올 거 다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마 which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되면 너를 트랙, 가둘 수가 있대요. 당신은 어디 상태로? 아주 컨스탄트, 지속적인 싸움, 도망, 얼음이 돼버리는 그러한 상태로 여러분들을 가둘 수가 있으니까 코르티솔을 이렇게 온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만성적 스트레스는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요, 우리 이제 몇 번이냐? 이제 16강에 이제 9번을 할 차례네요. 이제 16강에 9번. 이제 2개 남았어. 요거까지 강의를 담을 거야. 서머리부터 선생님이랑 빨리 읽어보자. 이 글은 어떤 글이냐? 재택간호 시스템.
이란 거.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 병원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집에 찾아가는 서비스죠. 이런 재택 간호 시스템은 비용을 아무래도 집에 방문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비용을 관리하는 목표는 성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비용을 뭔가 절감하는 목표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거는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단점이 뭐냐 이런 얘기거든. 단점은 이거야. 오히려 집에 방문하는 그런 재택간호 종사자들로 하여금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오히려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이 간호사분들의 부담은 높이고 의욕은 꺾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글입니다. 그래서요, 제목이 뭐냐? 재택간호 시스템의 효율성과 서비스 간에 뭐가 생겼다? 불균형이 생겼다. 알겠죠? 선생님이랑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할게요. In order to, 이거 아직도 모르면 혼나야죠.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이나 1학년 때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런 거 잘 봐요. 선생님 어떤 거 밑줄 칠 거냐면 여기 brain이 있죠. 그리고 저기 뒤에 이렇게 표시해 볼래? Under control, 통제 가능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야. 통제 가능하게 만들다. 가볼게요. 계속 증가하는 비용, 재택간호, 그래서 누구를 위한? 보통 집에 계시는 노인분들과 어떤 needy person, 어떤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재택간호에 대한 어떤 계속 증가하는 비용을 어떻게 만든다고 얘들아? 통제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됐죠? 이 재택간호 시스템에 어떤 총관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택간호 어떤 프로바이더, 제공업체의 총 담당자, 이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트로듀스, 도입을 해왔다고 합니다. 뭐를요? 관리 시스템을 만들려고요. 왜냐? 통제 가능해서 간호사들이 그 각자 집에 가서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통제 가능 시스템을 어떤 비용 효율적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시스템이 보통 specify, 명시하다라는 동사예요. 이거 외우자. 이러한 시스템은 보통 보면요, 이런 걸 명시하고 있대요. task, 업무가 딱 적혀 있대요. 재택간호 worker, 종사자들이 해야 될 업무도 딱 나오고요. 지시 방침. 그리고 시간과 예산도 얼마 들어왔는지 아주 나온대요. 즉 이러한 임무들을 수행할 이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과 예산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대요. 좋죠? 이런 관리 시스템이 그러니까 통제 가능하게 만든 거에서는 너무 좋죠. 그래서 도입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전자 레포팅 시스템, 보고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는데 이거는 보통 요구한대요. 그 집에 찾아가는 재택간호 종사자들, 이 간호사분들에게 to report, 여러분 보고하세요. 뭘 보고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본인들의 활동과 그 스펜트, 이 스펜트가 pp야, 소요되는 그죠? 그런 시간 같은 것도 잘 기입을 하세요 라는 걸 요구하는 거래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요거 보세요. 주어 동사 나올 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ing 분사구문으로 문장을 이을 거야. 따라서 만들어줍니다. 뭘 만들어주냐면 시간과 비용에 대한 이러한 distribution 이런 분배를 어떻게 만든다? visible, 눈에 잘 보이게 만들어 주었다 할 때 여기에 여러분들 형용사를 써주는 걸 잊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making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써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가시적으로 보이겠죠. 전자보고 시스템이니까 간호사분들이 집에 가서 딱 30분 일을 딱 하면 본인들이 가자마자 해야 될 태스크들 딱딱딱 체크를 하겠죠. 체크리스트에 이렇게 작성하겠죠. 그럼 30분 땡 하면 이제 다음 집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시적이죠. 그리고요, 이 perception, 입장, 그러니까 인식, 입장 이런 뜻인데 관리자의 입장에서 따라서 뭐 가능하게 되었다? controllable, 통제 가능하게, 얘도 형용사를 써줘야 돼. 통제 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업무가 딱딱딱 규칙적으로 일어나면 되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의 글이죠. 근데요, 여기서 볼게요. 이제 4번도 가보자. 그래서 이것이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has contributed to, 기여했다고 볼 수 있죠. resolution, 해결에 있어서 어떤 비용 관리의 문제점을 아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대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긍정적인 글입니다. 근데요, 5번부터 바뀌어요. 잘 기억하세요. 반면에 이제 누구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재택간호 종사자들의 입장으로 바뀝니다. 출근을 할 거 아니야? 어떤 해당 집에 이 종사자들은요, 아마 이렇게 perceive, 인지할 거예요. 본인들의 업무를요, 어떻게 이제 인지를 하게 바뀌었냐?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여기 투부정사 뒤에 BPP죠. 그러니까 수행되어야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즉 본인들이 수행되어야 할
일련의 separate, 분리된 업무로서 그들의 일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이 간호종사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가능한 효율적으로 이렇게 업무의 분야로 생각하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but as 이렇게 본인들의 업무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종의 서비스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즉 환자들에게 뭐 되어야 할? 제공되어야 할. 여기도 BPP 써줘야 돼. 수동으로 써줘야 되는 거야.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로 이제 간호종사자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야. 누구에게? 저 클라이언트, 고객들에게. 어떤 고객들이냐면 여러분 with whom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무슨 절을 써야 된다? 완전한 절을 써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즉 고객들, 즉 그들이 아마 간호종사자들이 집에 방문을 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마 발전시켜 왔을지도 모르는 그 환자분들과 관계를 발전시켜 왔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여러분들 고객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로 아마 이 간호사분들은 자신의 업무를 인식을 할 거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해요. 간호사, 재택간호 종사자들이 어떤 환자의 집에 방문을 해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사람과 사람 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업무라기보다 자연스럽게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간호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집에 방문하면 여러분들 그냥 해야 될 일만 점검하고 30분 일 끝났으면 다음 집으로 이동을 해. 이게 관리자 입장이야. 근데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환자를 일로만 하고 가냐. 가면 안부도 묻고 어떤 관계 형성도 되면 30분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뭐 40분도 될 수 있고 45분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요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요 간호사들 입장에서 해야 될 디스 6번 갈게. 이것은 보통 이런 게 포함이 돼요. 갖는 거 환자랑 conversation 대화도 나누고 아니면 inquiring 뭔가 묻는 거 같은 게 포함되겠죠. 그 고객님, 그 환자분의 well-being, 행복과 안부를 묻는 그런 게 있죠. 근데 관리자들이 말하는 거는 이런 안부 묻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 거 아니야. 그냥 가서 뭐라고 할까, 주사도 주고 약 처방하면 이제 집에 오면 되는 건데 말이죠.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간호사 입장의 간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restricted, 제한된 시간과 즉 보고해야 할 이런 requirement,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일종의 obstacles, 장애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 환자를 대하는 마음 같은 거를 줘야 되는데 업무만 다 하고 집에 와야 된다라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는 간호사 입장에서는 장애물로 여겨질 거다라는 얘기야. 근데 어떤 장애물이냐면 이어서 갈게요. 만드는. 여기 it이 가목적어고요. 여기 to가 진목적어예요. 즉 불가능하게 만든다. 뭐 하는 것을? deliver, 전달하는 것을, 서비스를. 즉 실제로 환자에게 필요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전달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날 수가 있다. 즉 간호사분들이 일만 하고 땡 하고 다음 주로 이동하면 현타가 온다라는 거야. 현타가 온다. 됐죠?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일인데 말이야. 그쵸? 그래서요, 마지막 문장 갈게요. 만약 이러한 관리자들이 만들어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너무 rigid, 엄격한 이라는 형용사야. 너무 엄격하게 만들면, 즉 30분 딱 되자마자 다음 집으로 이동을 하면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렇죠? 환자분에게 더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은 결국 result in 이런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어떤 결과? 재택간호 종사자들에게 becoming, 되게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게 만드냐? overloaded. 여기 PP 1번, 요거 자기가 PP 1번, PP 2번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결국 overloaded, 부담도 많이 지게 되고 demotivated, 즉 동기부여를 받는 거야, 잃는 거야, 잃게 되는 현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되게 괴리죠. 그러니까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냐? 가볍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거. 즉 이거야. 효율성이냐 아니면 진짜 이루어져야 될 서비스냐, 요 두 개에서 불균형이 일어났다라는 글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제 어느덧 여러분들 이제 한 장 넘길게요. 16강의 마지막 시험 범위인 이제 13번으로 마지막 장식을 해볼게요. 주제 쉬워요. 이성과 감정 이 둘 다의 생명체인 피조물인 우리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는 이성도 있고 감정도 있다. 가볼게요. 너무 뻔한 글인데 가볼게요. A common, 일반적이고 흔하지만 incorrect, 뭔가
잘못된 assumption, 가정이 있대요. 그 가정이 뭐냐? that 세모, 접속사 되시죠? 어떤 가정이 있냐면 우리 인간은 이성, 우리 여기서 reason을 외워야 돼. reason을 이유라고 하지 말고 이성이라고 외워야 돼. 이거 별표야. 우리는 이성의 창조물들이다 라는 게 잘못된 가정이래요. 뭐 할 때? 실제로 우리는 둘 다인데 이성과 감정이 둘인데 우린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야 라고만 얘기하는 게 잘못된 가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얘들아 이것도 외우자. get by on, 그럭저럭 살아가다 이런 뜻이야.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로만은? 이성 그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since, 왜냐하면 어떠한 reason, 이성도 항상 결국 lead to, 뭐로 이어지냐? 감정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성을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부터 출발한다? 감정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이거야. 야, 내가 whole grain, 통곡물의 시리얼을 내가 먹을까? 아니면 초콜릿이 들어있는 시리얼을 먹을까? 요런 선택의 기로를 놓인다라는 거야. 나는 리스트를 열거해 볼 수는 있어요. 모든 이유, 내가 원하는 이유를 내가 열거를 해볼 수 있지만 결국 그 이유에 들어가다 보면 이 이유 역시 항상 기반을 두어야 된대요. 어떤 무언가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통곡물 시리얼을 먹어야 된다라는 모든 이유를 내가, 즉 이성적인 생각을 내가 하긴 하지만 결국 그 이성은 결국 무언가에 근거를 해야 된다. 즉 어떤 감정으로부터 출발을 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만약 나의 목표가 만약에 건강하게 먹는 거라면 나는 당연히 통곡물 시리얼을 선택할 수 있지만 결국 what is the reason? 그 통곡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서 할까? 즉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그 이유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여러분들 통곡물 시리얼을 먹으면 건강해지잖아. 근데 그 이유가 어디서 나왔을까? 라는 거야. 그러면 I can list. 나는 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더 많은 이유를 내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 이거지. 야, 나는 더 오래 살고 싶어. 그리고 나는 더 좋은 양질의 시간을 내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고 싶어. 기타 등등과도 같은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 또 말을 하겠죠? 그렇다면 또 그 이유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생겼을까? 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you should be able to. 너는 아마 할 수 있어야만 할 거다. 즉 see. 이 C가 우리가 알다라는 뜻이죠. 너는 결국 알 수 있을 거다. By now. 지금쯤 대절에 대해서 넌 이제 눈치를 깠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그 이유들이 결국 ultimately 궁극적으로 어디에 베이스를 둔 거냐? 비이성부터 나왔다. 비이성이라는 건 여러분 이 글의 핵심이죠. 감정으로부터 나왔을 거다. 뒤에 나와. such as. 예를 들자면 어떤 감정? 여러분들의 가치와 지금 받는 느낌과 아니면 그런 emotion. 감정과도 같은 거에서 이 모든 이유가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다. 8번 갈게요. 이렇게 뿌리가 깊게 seated, 앉혀진 그러한 가치와 느낌과 감정들 we have,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근데 뭐다? 근데 일단 rarely, 이거 외워야죠. rarely, 거의 뭐뭐 없는 이라는 부정어예요. 같은 말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열거해 보실래요? hardly, 그리고 seldom 쭉쭉 나와야 돼요. hardly, seldom.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맞아. 이거. scarcely. 요런 것들이 다 부정부사거든.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가진 모든 감정들은 어떤 reasoning은 추론이라고 여러분들 외우세요. 어떤 추론의 결과는 거의 없다. 추론의 결과가 아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정은, 즉, 이성, 추론의 결과가 거의 아니라, 오히려 뭐냐면, 물론 이러한 모든 감정들은요 영향을 받아왔을 수 있다. 뭐에 의해서? 추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왔을 수도 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 갈게요. 9번. 따라서 우리 인간은 가치라는 걸 갖고 있고 느낌, 감정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before, 뭐 이전에? 우리가 reason하기 이전에. 요 reason이 뜻이 두 개야. 이성이라는 뜻도 되고요. 추론하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추론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우리가 추론이라는 걸 하기도 전에 우리는 감정부터 먼저 갖는다. 그리고 훨씬 더 오래전에, 뭐하기 오래전에? 우리는 추론을 시작하기 전에, 효과적으로 우리는 추론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있었다?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뿌리 깊게 감든 감정으로부터 이성도 생겨나는 거다라는 글입니다.
너무 뻔한 글을 어떤 학자분께서 이렇게 괜히 있어 보이게 어떤 논문을 쓰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차근차근 잘 읽고 선생님들 요거 잘 읽고요.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선생님 패러프레이징이라는 어떤 책도 하나 줬죠. 이걸 읽자마자 선생님이 지문 변형을 한 그 패러프레이징 글도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왔다 갔다 해주시기를 선생님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